저 사람 우리 아버지 아닌데요. 16의 내가 친구들 앞에서 그렇게 말했다. 구두통을 든 아버지가 그 말을 다 듣고 있었다. 나는 올해 48이다. 우리 아버지는 역전 광장 한 구석에서 40년 동안 구두를 닦았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이면 그 낡은 나무통을 지고 나갔다. 나는 그 통이 어릴 때부터 참 싫었다. 아버지 자리는 늘 똑같았다. 역광장, 시계탑 아래 3번째 기둥, 접이식 의자 하나, 발 올리는 나무 받침 하나, 그리고 그 구두통. 손잡이는 손때가 새까맣게 절어 반질반질했다. 아버지는 그 자리를 40년 동안 지켰다. 나는 그 자리를 평생 부끄러워했다. 아버지 손은 아무리 씻어도 손톱 밑이 까맸다. 구두약이 살에 배어서 그건 씻겨나가는 게 아니었다. 겨울이면 손등이 쩍쩍 갈라져 피가 났다. 그 손으로 아버지는 매일 남의 구두를 반짝반짝 닦았다. 정작 당신 손은 한 번도 반짝인 적이 없었다. 아버지는 구두만 봐도 주인을 알았다. 손님이 오면 신발을 딱 보고 이렇게 말했다. 이 구두는 뒤축 바깥쪽부터 닿는구먼. 걸음이 좀 급하신 양반이야. 오래 신으려면 굽을 미리 가라. 손님들은 그 말에 껄껄 웃었다. 나는 그게 뭐가 대단하냐고 생각했다. 그때는 그랬다. 나는 반가우면 아버지 옆에 앉아 헝겊을 접었다. 구두약 냄새가 옷에, 머리카락에, 손톱에 다 배다. 집에 와서 씻어도 그 냄새는 안 빠졌다. 나한테서는 늘 구두약 냄새가 났다. 나는 그 냄새가 나인 줄 알았다. 학교에서 아이들은 내 별명을 지었다. 구두약. 지나갈 때마다 코를 막고 킁킁댔다. 니네 아버지 역전에서 구두 닦지 하고 놀렸다. 나는 아니라고, 우리 아버지 아니라고 했다. 그날부터 나는 아버지를 지우기 시작했다. 학교에서 아버지 오라는 날이면 나는 아버지한테 말도 안 꺼냈다. 운동회도, 학예회도, 졸업식도 아버지 대신 어머니가 왔다. 아버지가 오면 다들 구두 닦기라는 걸 알 테니까. 나는 그게 죽기보다 싫었다. 아버지는 한 번도 왜 안 부르냐고 묻지 않았다. 언젠가 어머니가 설거지를 하다 말고 지나가듯 말했다. 너희 아버지 학교 가고 싶어 하시더라. 아들 큰 거 한번 보고 싶다고. 근데 네가 싫어할까봐 끝내 말을 못 꺼내시더라. 나는 못 들은 척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그 말이 오래 걸렸는데도 나는 끝내 아버지를 부르지 않았다. 아버지는 내가 부끄러워하는 걸 다 알았다. 그런데도 티를 안 냈다. 늦게 들어오는 나를 위해 아랫목에 밥그릇을 묻어뒀다. 내가 좋아하는 계란찜을 식지 말라고 이불로 덮어뒀다. 나는 그걸 당연하게 먹었다. 고맙다는 말도 잘 안 했다. 친구들이랑 역전을 지날 때가 제일 조마조마했다. 나는 늘 아버지 자리 반대편으로 친구들을 몰았다. 저쪽으로 가자. 이쪽은 사람 많아. 하면서 아버지가 나를 볼까봐, 아버지가 아는 척할까봐 나는 내 아버지를 피해 길을 돌아다녔다. 사춘기가 오자 나는 더 모질어졌다. 어느 날은 아버지한테 대들었다. 아버지는 왜 하필 그런 일을 해요? 창피하지도 않아요? 내가 얼마나 쪽팔린 줄 알아요? 아버지는 한참을 말이 없었다. 그러다 낮게 딱 한마디 했다. 이 손으로 너 학교 보내고 밥 먹였다. 부끄러운 건 일이 아니야. 사람 구실 못하는 게 부끄러운 거지. 나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다. 그냥 잔소리로 들었다. 나는 방문을 쾅 닫았다. 그때 나는 아무것도 몰랐다. 고등학교 2학년 봄이었다. 반 친구들 대여섯이랑 역전을 지나가고 있었다. 하필 그날, 하필 그 길이었다. 저 앞에 아버지가 있었다. 나는 그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제발 나를 못 받기를 하고 빌었다.
우리 아들, 학교 끝났냐? 아버지가 나를 알아보고 반갑게 손을 들었다. 친구들이 일제히 그쪽을 봤다. 누구셔? 아는 사람이야? 하고 물었다. 내 얼굴이 새빨개졌다. 나는 아버지 쪽을 안 봤다. 그리고 친구들한테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누구세요? 몰라. 저 사람 우리 아버지 아닌데 잘못 봤나 보지. 가자. 나는 친구들을 재촉해 그 자리를 빠져나왔다. 뒤도 안 돌아봤다. 한참 걷다가 나는 딱 한 번 뒤를 돌아봤다. 아버지는 들었던 손을 슬그머니 내리고 있었다. 그러고는 다시 고개를 숙이고 아무 일 없던 것처럼 구두를 닦았다. 아버지는 그날 나를 못 본 척 해줬다. 내가 아버지를 모른 척한 것처럼. 그날 밤 나는 아버지 얼굴을 어떻게 보나 겁이 났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무 말도 안 했다. 여느 날처럼 아랫목에 밥을 묻어두고 먼저 주무셨다. 화도 서운함도 한마디도 없었다. 나는 그 침묵이 그때는 그저 다행이었다. 지금 생각하면 그 침묵이 제일 무섭다. 화를 냈으면 차라리 나았을 거다. 아버지는 아무것도 묻지 않음으로써 나를 봐준 거였다. 자식이 부끄러워하는 걸 알면서도 그 마음까지 대신 삼켜준 거였다. 나는 그걸 아주 오래 뒤에야 알았다. 나는 이를 악물고 공부했다. 여기서 이 냄새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구두향 냄새 안 나는 데로 가고 싶었다. 나는 도시에 있는 대학에 붙었다. 짐을 싸서 고향을 떠나던 날 나는 뒤도 안 돌아봤다. 드디어 벗어났다고 속으로 좋아했다. 나중에 들었다. 내가 대학에 붙던 날 아버지가 역전 사람들한테 신문 합격자 명단을 다 보여줬다고. 내 아들 이름이 여기 있다고. 손님마다 붙잡고 자랑을 했다고. 정작 나한테는 축하한다, 잘했다. 그 말뿐이었다. 나는 그것도 시큰둥하게 들었다. 졸업식 날 아버지가 도시까지 올라왔다. 낡은 양복을 빌려 입고 어색하게 서 있었다. 그런데 아버지는 사진 찍는 내내 손을 주머니에 넣고 있었다. 까맣게 물든 손톱을 남들한테 안 보이려고. 나는 그런 아버지가 그날도 부끄러웠다. 그게 얼마나 못난 생각이었는지. 그때는 몰랐다. 나는 도시에서 회사에 들어갔다. 넥타이를 매고 구두를 신고 출근했다. 반짝반짝 닦인 구두를. 아버지가 평생 남한테 해주던 그 구두를 나는 아침마다 신었다. 아침에 구두를 신을 때마다 아버지 생각이 잠깐 스쳤지만 나는 이내 지웠다. 그런데도 나는 고향에 잘 안 내려갔다. 바쁘다는 핑계로 아버지를 자꾸 미뤘다. 전화도 내가 먼저 건 적이 거의 없었다. 결혼을 하고 아이가 생겼다. 아버지가 손주 보러 도시에 한 번 올라왔다. 두 손에 바리바리 몰싸들고. 그런데 나는 회사 사람들이나 이웃이 아버지를 볼까봐 은근히 신경이 쓰였다. 하루도 못 재우고 서둘러 내려보냈다. 차시가 늦겠다고 등을 떠밀듯이. 버스에 오르기 전 아버지가 손주 얼굴을 한 번 더 보고 말했다. 바쁜데 뭐하러 오라 그래. 나는 됐다. 니들 잘 사는 거 보면 그걸로 됐어. 그 뒤로 아버지는 도시에 다시는 올라오지 않았다. 나는 그게 편했다. 부끄럽게도 나는 정말 그랬다. 세월이 갔다. 나는 도시에서 자리를 잡았고 아버지는 여전히 역전해서 구두를 닦았다. 명절에나 얼굴을 봤다. 통화는 짧았다. 밥은 먹었냐? 별일 없냐? 그럼 끊는다. 나는 아버지가 늘 그 자리에 그대로 있을 줄 알았다. 언제까지고 그럴 줄 알았다.
어느 겨울 저녁, 고향에서 전화가 왔다. 아버지가 역전해서 쓰러졌다고 했다. 구두를 닦다가 구두솔을 쥔 채로 그대로. 나는 하던 일을 놓고 내려갔다. 밤길을 몇 시간을 달려서 병원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이미 말을 못했다. 아버지는 내 손을 한 번 꼭 쥐었다. 그 갈라진 손으로 무슨 말을 하려는 것 같았는데 끝내 소리가 안 나왔다. 나는 아버지 하고 불렀다. 그 며칠 뒤 아버지는 조용히 갔다. 나는 끝내 미안하다는 말을 못했다. 장례식은 조촐했다. 그런데 뜻밖의 역전 사람들이 꽤 왔다. 신문가판 아저씨, 택시기사들, 이름 모를 노인들. 다들 아버지한테 구두를 맡기던 단골이었다. 한 노인이 내 손을 잡고 자네 아버지 참 좋은 사람이었다고 오래 울었다. 자네 자랑을 입에 달고 살았다고. 나는 그게 낯설었다. 나는 아버지 자랑거리가 될 만한 아들이 한 번도 되어준 적이 없었으니까. 장례를 치르고 나는 아버지 짐을 정리하러 고향 집에 갔다. 방 한 구석에 그 낡은 구두통이 놓여 있었다. 40년을 아버지와 함께 다닌 그 통. 나는 그걸 그냥 버리려고 들었다. 그런데 통이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다. 안에 뭐가 들었나 싶었다. 구두통을 열었다. 위쪽엔 구두약통이며 솔이며 늘 보던 것들이 있었다. 그런데 그 밑이 이상하게 두꺼웠다. 손으로 눌러보니 나무 바닥이 덜컹 들렸다. 이중 바닥이었다. 아버지가 그 밑에 뭔가를 숨겨둔 거였다. 바닥을 드러내자 종이 뭉치가 나왔다. 노끈으로 꽁꽁 묶인. 나는 그걸 하나씩 풀었다. 손이 조금 떨렸다. 맨 위엔 누렇게 바랜 종이가 있었다. 펼쳐보니 내 초등학교 성적표였다. 아버지가 그걸 40년을 갖고 있었던 거다. 그 밑으로 등록금 영수증이 연도별로 차곡차곡 묶여 있었다.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아버지가 구두 한 켤레에 얼마씩 받아서 그걸 모아낸 돈이었다. 영수증마다 아버지 글씨로 날짜가 적혀 있었다. 나는 그 종이들을 한참 들여다봤다. 낡은 통장도 하나 나왔다. 열어보니 입금은 늘 작았다. 몇천 원, 몇만 원. 하루 구두 닦은 돈이었다. 그런데 인출은 죄다 내 학비 낼 때랑 날짜가 맞았다. 아버지 통장엔 당신 쓴 돈이 거의 없었다. 다 나한테로 나갔다. 잔고는 늘 바닥이었다. 종이 밑에는 내 어릴 적 신발 한 켤레가 있었다. 다다른 작은 운동화, 그리고 사진 몇 장, 내 100일 사진, 입학식 사진, 대학 합격자 명단 신문 조각도 있었다. 내 이름 위에 볼펜으로 동그라미가 쳐 있었다. 몇 번을 더 끓였는지 자국이 깊게 파여 있었다. 그 맨 밑에 손바닥만 한 낡은 수첩이 있었다. 고무줄로 묶인. 펼쳐보니 아버지가 날마다 몇 줄씩 적어둔 거였다. 그날 구두를 몇 켤레 닦았는지, 얼마를 벌었는지, 그리고 가끔 내 얘기가 적혀 있었다. 나는 그 수첩을 한 장 한 장 넘겼다. 고등학교 2학년 봄, 그날 날짜에 아버지 글씨가 있었다. 나는 그 줄을 읽고 숨이 멎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오늘 역전해서 아들을 봤다. 친구들이랑 있길래 아는 척을 했더니 애가 좀 당황한 것 같더라. 친구들 많은 데서 괜히 그랬나. 그래도 씩씩하게 잘 크는 것 같아 보기 좋았다. 아버지는 그날을 그렇게 적어뒀다. 내가 아버지를 부정한 그날을. 서운했다는 말은 한 줄도 없었다. 수첩을 붙잡고 있는데 어머니가 조용히 곁에 앉았다. 그러고는
처음 듣는 이야기를 했다. 너희 아버지. 낮엔 구두 닦고 밤엔 딴 일도 했다. 네 등록금 처리면 새벽에 남의 가게 짐도 나르고 눈 오면 연탄도 날랐어. 손 다 갈라진 게 구두약 때문만이 아니야. 네가 힘들어할까봐 끝까지 말을 안 했다.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그 갈라진 손이 왜 그랬는지 그제야 알았다. 수첩 갈피에서 버스표 한 장이 떨어졌다. 몇 해 전 도시로 가는 표였다. 나는 그날을 기억한다. 내가 아버지를 하루도 못 재우고 서둘러 내려보낸 그날. 그런데 표는 그날 것만이 아니었다. 도시행 버스표가 몇 장이나 더 있었다. 장례식에서 그 노인이 해준 말이 그제야 이어졌다. 아버지가 가끔 도시에 다녀왔다고 했다. 아들 회사 앞까지 갔다가 그냥 돌아왔다고. 넥타이 메고 다니는 아들 뒷모습만 멀리서 한번 보고 안에 들어가면 아들이 창피해할까봐 끝내 아는 척을 못하고 그러고는 다시 버스를 타고 내려왔다고. 나는 그 방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다. 종이 뭉치를 끌어안고 소리도 못 내고 울었다. 아버지가 평생 나 때문에 손이 갈라진 거였다.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려고 당신이 그 부끄러움을 다 뒤집어 쓴 거였다. 나는 그것도 모르고 그 손을 부끄러워했다. 아버지가 주머니에 손을 감추던 게 이제야 보였다. 나 창피할까봐 그런 거였다. 아는 척 못하고 돌아서던 게 나를 위해서였다. 아버지는 40년 동안 나 대신 세상의 눈치를 봤다. 나는 그 40년을 부끄러움 하나로만 기억했다.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할 데가 없었다. 나는 그 구두통을 다시 들어봤다. 아까는 그냥 무겁다고만 생각했다. 이제 보니 그 안엔 40년이 들어있었다. 내 성적표, 내 신발, 내 이름 동그라미, 그리고 아버지가 삼킨 말들. 아버지는 이 무거운 걸 매일 새벽 지고 나가서 밤이면 다시 지고 들어왔다. 40년을 하루도 빠짐없이. 나는 그 무게를 이제야 처음 들어봤다. 아버지가 이걸 지는 동안 나는 이 통이 부끄럽다고만 했다. 나는 그 구두통을 버리지 못했다. 도시집으로 가져왔다. 이제 나는 가끔 그 통을 열어 아이 신발을 닦는다. 작은 운동화를 아버지가 하던 것처럼. 솔질을 하다 보면 아버지 손이 왜 그렇게 갈라졌는지 손끝으로 느껴진다. 나는 그 자국을 이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아이가 묻는다. 아빠, 이 낡은 통은 뭐야? 나는 대답한다. 할아버지 거야. 할아버지가 이걸로 아빠를 키웠어. 아이는 고개를 갸웃한다. 나는 아이 신발을 마저 닦는다. 언젠가 이 아이도 이 통의 무게를 알게 될 거다. 그때는 부디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세상엔 자식을 위해 평생 고개를 숙이고도 그걸 티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는 그 등을 보고 자라면서 그게 얼마나 무거운 건지 뒤늦게야 안다. 혹시 지금 부끄러워하고 있는 누군가의 손이 있다면 그 손이 무엇을 쥐고 왔는지 너무 늦기 전에 한번 들여다보길. 오늘 밤도 끝까지 들어주어 고맙다.